하루의 끝에서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유난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고 특별히 앞에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위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애쓰지 않지만 오히려 그 조용한 태도 속에서 더 깊은 신뢰와 호감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단순히 부러움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속에서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되묻게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대단한 능력이나 화려한 표현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투와 태도, 그리고 습관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 속에 그 사람만의 품격이 스며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억누르거나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단단하게 중심을 지켜냅니다. 덕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안함과 존중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은 사람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지 잘 어울리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의 태도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하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한 수위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태도와 내면의 차이에 대해 8단계에 걸쳐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조금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빠지는 오류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곤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스스로를 지탱해줄 존재를 원해서 관계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여도 내면에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독 여유 있어 보이고 인간관계에서 한결같은 사람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어떤 목표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거나 그 사람에게서 어떤 역할이나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인간의 불안은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관계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수록 불안과 실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흐르며 차분히 쌓아가는 자세가 진정한 신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 거리를 두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이나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유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며 결과적으로 더 오래 기억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받을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관계 속의 호의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맺어진 친밀함은 오래가지 않으며 진정한 편안함은 결코 강요나 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억지에서 오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말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색한 공기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라도 말해야 할 것 같고 그 침묵의 책임이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의 빈틈을 피하려 애쓰고 때로는 불필요한 말로 분위기를 메우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여유와 깊이를 지닌 사람들, 즉 한수위의 사람들은 이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 함께 머무를 줄 알고 그 고요함이 전하는 신뢰와 안정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내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며 관계에서도 여유 있게 드러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가 잠시 멈추는 순간에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불필요하게 채우기보다는 단지 함께 존재하는 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사실, 말 없이도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관계에 더 깊이를 더해줍니다. 놀랍게도 그런 침묵은 상대에게도 큰 편안함을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기며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존재가 됩니다. 침묵도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다. 이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침묵조차 품격 있게 만들며 관계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깊이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나 다름을 넉넉하게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말실수나 무심한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고 그것을 곧바로 관계의 균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처는 마음속에 남아 불편한 감정을 만들고 점차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한 걸음 더 여유로운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의심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지나갑니다. 이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곧 상대방이 느끼는 편안함으로 이어지며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심리적 관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감정적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수용은 상대의 변화마저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받아줄 때 사람은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수용하는 태도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비난이나 충고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관계는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잊었을 때 또 까먹었네? 라고 타박하는 대신 요즘 많이 바빴구나라고 말해주는 여유 있는 한마디는 상대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작은 배려 하나가 오히려 상대에게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수용이 부족한 관계는 늘 긴장과 조심스러움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수용이 깃든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품으며 더 깊고 따뜻한 연결로 이어집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관계에 대한 신뢰를 키워줍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관계의 품격을 결정짓는 진정한 어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말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흔히 반응이 빠르고 똑똑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회적으로도 순발력 있는 사람, 즉각적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빠른 말이 중심 없이 흘러가는 느낌을 주기도 하며 진중함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한층 여유 있는 사람들, 이른바 한 수 위의 사람들은 말의 속도에 신중함을 담습니다. 그들은 상대보다 먼저 말하려 하지 않고 질문을 받더라도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박자 쉬어가는 침묵을 선택하며 그 침묵 속에서 말을 가다듬고 의미를 정리합니다. 이 느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있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신뢰감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담 심리에서는 말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보다 얼마나 무게 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더 많은 진심과 책임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 잠시 뜸을 들이는 그 순간은 단순히 머뭇거림이 아닙니다. 이는 대답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신호이며
그 고민의 흔적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로 전해집니다. 생각을 정리한 뒤 내뱉는 말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답변을 능력으로 여기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 기준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보다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말의 무게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을 천천히 하더라도 핵심을 분명히 전달하며 감정을 흔들림 없이 조절할 줄 압니다. 그 여유로운 말투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말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곧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말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 안에 신중함과 품격을 담는 것입니다. 뜸 들이기는 단순한 지연이 아닌 나를 지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아는 사람은 말보다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내면과 감정, 그리고 태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진정으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이른바 한수위의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목소리의 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는 상대에게 신뢰를 전달합니다. 누군가가 조용하고 차분한 톤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급하지 않고 조급함을 유발하지 않으며 듣는 이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말의 속도와 톤만으로도 신뢰감과 여유로움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목소리의 톤이 타인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낮은 톤은 감정적인 통제력과 심리적인 성숙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톤이나 빠른 말투는 긴장감과 불안을 유발하며 방어적인 태도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은 말의 톤과 속도를 섬세하게 조절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지배하기보다는 조율하며 자신의 말이 일방적인 전달이 되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설득이 아닌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리듬을 존중하며 함께 호흡하는 대화입니다. 또한 낮은 목소리는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목소리로 전하느냐에 따라 진정성과 감정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말의 내용보다 전달 방식이 더 강하게 기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생각과 마음이 실릴 때 그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전합니다. 조용히 말하지만 그 말은 쉽게 잊히지 않으며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이 관계에서 중심을 잡고 신뢰를 얻는 이유입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심리까지 안정시킨다. 목소리는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인격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는 결국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방식이며 말의 품격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희생한 채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겉으로는 원만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에서 여유와 깊이를 지닌 사람들, 즉 한수위의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착해 보이는 것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례한 부탁은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알고 불편한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 단단함은 때때로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태도야말로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정작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타인에게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숨긴 채 웃는 얼굴을 유지하기보다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관계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됩니다. 단단한 사람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실망할까 걱정되더라도 내면의 억울함이나 불편함을 쌓아두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전달하게 되고 오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단단함은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타인을 존중하되 그보다 앞서 자신을 존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에는 신뢰가 실립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모두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처럼 나를 지키는 경계는 내가 스스로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답게 존재하고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필요한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맞추고 있다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자기 희생에 익숙해진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이 잘 통하고 언제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너무 쉬운 사람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 수 위의 사람들은 단지 편안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존중받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유지할 줄 압니다. 모든 말에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모든 부탁을 쉽게 수락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준과 신념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로 인해 때때로 차갑거나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태도는 결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적 여백이며 관계의 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감은 관계의 품격을 유지하는 심리적인 절제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깃든 간격입니다. 자신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가볍게 다가올 수는 없지만 한번 가까워지면 깊은 신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 이후에는 불필요한 관계를 무리하게 이어가기보다는 나를 지켜주는 소수의 사람과 깊고 진실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기보다는 소중한 몇 사람과의 거리에서 오는 안정감이 삶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쉬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깝지만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다. 이 말처럼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벽이 오히려 신뢰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지치고 있다면 혹시 이미 멀어져야 할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만의 경계를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무작정 다가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거리를 지키며 나를 잃지 않는 기술입니다. 가까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리에서 피어나는 존중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말없이 중심에 서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품격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떠올린 그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이미 그런 품격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관계가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